코딩 실습을 위해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예요.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하기 위한 사이트를 선생님이 만들었었죠. 그 사이트를 보면서 오른쪽 사이트에서 선생님과 함께 코딩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검색창에 마이크로비트라고 입력하세요. 보여지는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왼쪽에 있는 코딩 홈페이지에서 이 코딩 홈페이지를 노션 페이지라고 이야기할게요. 노션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Make Code Editor 클릭.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로그인을 한번 해두면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을 바로 클라우드에 저장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로그인을 해서 코딩을 하기 바랍니다. Continue with Google 클릭. 노션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내려와서 모터보드 DC 모터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내리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코딩이 있습니다. 이 코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11번 핀에 모터 A를 달았고요. 그리고 11번, 12번을 모터 A에 달았고 13번, 14번을 모터 B에 달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터와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각각 회전시켜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정지 코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터 A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A1A, A1B라고 써있는 이 핀들을 움직여서 모터 A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모터 B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B1A, B1B 이 핀에 꼽혀있는 번호를 이용해서 모터 B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핀 번호 P11, P12, P13 여기 아래쪽에 P13, P14에 디지털 출력 값을 1 또는 0을 주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값 1 출력이라는 말은 13번 핀에 1이라는 전기 신호를 줘라 라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되면 동작해라, 스위치를 켜라 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디지털 값 출력 0이라는 말은 P14번 핀에 디지털 값을 주지 말아라, 스위치를 오프해라, 켜지 말아라 하고 똑같은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값은 1이 있을 때는 작동하고 0이 있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핀 번호 11번에는요, A1A가 연결되어 있고요. 핀 번호 12번에는 A1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 13에는요, B1A가 연결되어 있고요. 핀 번호 14에는 B1B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A1A와 B1A는 전진하는 코드에서 사용이 되고 정방향 회전을 하게 하는 핀이랍니다. 또 A1B와 핀번호 12번이죠. B1B는 핀번호 14번 역방향 회전을 하게 하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후진에는 P12와 P14에 1이라는 값을 주게 되고 이것은 역방향 회전을 통한 후진을 하기 위한 코드랍니다. 정방향은 P11번과 P13번에 1이라는 디지털 출력 값을 주고 정방향 모터 회전을 하게 하여 전진을 하게 하는 코드이고요. 자, 그렇다면 정지를 위해서는 모든 핀 번호에 0이라는 출력 값을 주면 되겠죠. 좌회전을 위해서는
왼쪽 모터에는 11번, 12번 P는 디지털 값 0을 주고요. P13번 정방향 신호에 1을 주어서 우측에 있는 모터가 회전되어 좌회전을 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우회전을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모터는 정지, 디지털 값 0을 출력하고요. 그리고 왼쪽 바퀴는 정방향으로 회전하게 해서, 즉 P11번에 디지털 값 1 출력을 주어서 우회전을 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함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열고 여러분들은 학번 그리고 첫 번째 라고 기록해 주세요.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마이크로비트 창은요, 제일 왼쪽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동작을 보여주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LED 동작이라든지 버튼에 클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메뉴랍니다. 클릭하면 우측에 메뉴들이 보여지게 된답니다.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고급 메뉴에 있는 함수 그리고 핀이랍니다. 핀에 몇 번의 디지털 값 0 출력, 요것을 드래그하여 코딩 입력창으로 가지고 와 주세요. 4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 그리고 우리는 핀 번호 11번, 12번, 13번, 14번을 쓸 거랍니다. 자, 이제 함수는 총 5개를 만들어 볼게요. 전진, 완료, 전진진이라고 써줬네요. 전진, 그리고 이 디지털 값 출력 블럭을 함수 안에 넣어 볼게요. 전진 코드는 P11번에 말했던 것처럼 1이라는 신호를 주고 P13번에 1이라는 출력값을 준답니다. 잘 모르겠으면 왼쪽에 노션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세요. 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하여서 후진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진 함수는 거꾸로 P12번에 1이라는 출력값을 P14번에 1이라는 출력값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정지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지는 모든 핀 번호에 0이라는 출력값을 주어서 모두 다 동작이 멈추게 합니다. 자, 이제 또 복사하여서 좌회전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회전 코드는 왼쪽에 있는 출력값은 0을 주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13번 핀에만 1이라는 신호를 주겠습니다. 자, 좌회전이라고 썼네요. 좌회전. 이것을 복사해서 우회전 코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회전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모터들은 정지, 그리고 왼쪽에 연결된 모터는 정방향 회전만 출력을 줄게요. 자, 이렇게 코드 완성이 끝났습니다. 함수들의 완성이 끝나면 이 함수를 무한 반복해서 하나씩 불러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호출 전진, 함수 호출 후진, 함수 호출 우회전, 함수 호출 좌회전, 함수 호출 정지.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얼마간 동작을 할 건지가 표현이 되지 않아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 값에 있는
일시 중지 몇 초. 이것을 복사해서 블럭 사이사이에 위치해 줍니다. 자, 1초 정도 동작을 하게 할 겁니다. 1초, 1초, 1초. 그리고 마지막 함수 출 정지도 1초 정도 동작하게 할 겁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마이크로비터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다운로드 누르고 다음 그리고 쌍페어. 그러면 마이크로비트 USB 연결된 게 보여질 거예요. 그것을 클릭하고 연결, 그 다음 다운로드를 하면 된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안 된다면 파일로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 이렇게요. 이것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이것을 연결된 마이크로비트에 드라이브가 하나,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가 나오면 그것을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실행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모터 코딩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 코딩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만들어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이 함수 초음파 센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요, 확장 프로그램 하나가 필요합니다. 핀이, 이 초음파 센서를 위한 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메뉴 중에 확장, 여기에서 SR04라고 치고 나오는 이 가운데 있는 마이크로비트 울트라소닉이라는 블럭을 클릭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울트라소닉이라는 블럭이 생겼습니다. 이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무한 반복 안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음파 센서의 핀을 어떤 걸 꼽았냐면요. 1번 핀에 꼽았어요. 1번과 2번 핀에. 1번에는 트리거를 꼽았고요. 2번엔 에코를 꼽았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트리거는 P1번, 에코는 P2번.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만약에 참이면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오고 초음파 신호를 받은 것을 변수 안에 넣어 볼게요.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초음파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 마이크로빗 울트라소닉의 울트라소닉 디스텐스 인 센티미터를 저장할게요. 지금 트리거에서 신호를 보낸 것을 에코에서 받아왔고요. 이렇게 에코에 신호가 왔다는 것은 앞에 물체가 있다는 소리고 그것을 센티미터의 거리 안에 물건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 거리를 측정해서 초음파라는 변수 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음파라는 변수가 만약에 5cm 안으로 들어온다. 5cm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지금 센티미터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하게 해볼까요? 정지를 시켜볼까요? 정지. 홈페이지 안에는 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따라오는 코딩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물체가 있으면 정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5cm 안에 있으면. 근데 만약에 5cm 안이 아니라 5cm보다 넘게 있어요. 아무것도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전진을 하게 하거나 혹은 아무 동작을 안 하게 하면 되겠죠. 아무 동작을 안 하게 할 거면 이 블럭은 아니오 블럭은 지우면 될 것이고 만약에 전진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함수 호출 전진 그리고 출력 시간을 1초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마이크로비트에서 진행을 해보면 만약 초음파 센서 앞에 손이라든지 어떤 물체가 5cm 안에 위치해 있으면 계속 모터가 움직이던 것이 정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 아무 물체도 없으면 계속해서 전진하는 코드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모터가 회전이 되겠죠. 이것을 반대로 만약 초음파 센서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전진을 시키는 코드로 만든다면 초음파 센서 앞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계속 손바닥을 따라서 자동차가 모터가 회전하면서 따라오는 코딩이 될 거랍니다. 선생님 홈페이지 노션 페이지에는 이런 코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초음파 센서 코딩도 끝났습니다. 이 코딩도 마찬가지로 함수 안에 담아둘게요. 초음파 함수 완료. 이 안에 블럭을 끼워 넣어서 초음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적외선 센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써요. 두 개를. 왼쪽 적외선 센서와 오른쪽 적외선 센서.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아래쪽에 있는 불룩 튀어나온 곳에서 적외선을 내뿜고요. 그것이 그 적외선이 검은색에 붙어 있으면 빛을 전부 다 흡수해서 이 불빛에 VCC 말고 A1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얀색이나 물체가 색깔이 있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A1에는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A1 위에 있는 이 신호는 우리는 디지털 값으로 받고 있어요. D5에 꼽힌 핀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0하고 1만 가지는 신호랍니다. 0은 동작하지 마라, 1은 동작해라 라는 신호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제대로 되도록 초기에 이렇게 까만색이 갖다 대면 VCC만 켜지도록 나사를 조금 조이거나 풀어서, 이 회색 부분이 나사예요. 나사를 조이거나 풀어서 감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또 하얀색에 갖다 댔을 때 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도록 감도를 조금 나사를 풀거나 조여서 감도를 조절해야 한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하얀색의 라인 트레이싱 두 개가 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4개가 들어오게 돼요. 또 둘 다 까만색 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불빛은 VCC에만 들어오게 돼서 총 불빛은 2개만 켜지게 돼요. 또 왼쪽 적외선 센서는 검은색이 가 있는데 오른쪽 적외선 센서는 하얀색이 가 있다. 약간 튀어나왔다. 우측으로. 그러면은 살짝 좌측으로 돌아서 가라.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직진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은 까만색 인식이니까 불이 하나 켜지고 오른쪽은 하얀색 인식이니까 불이 2개 켜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왼쪽 것이 하얀 페이지에 넘어와 있게 되고요. 오른쪽이 까만 선 안에 있다. 그럼 왼쪽으로 살짝 자동차가 튀어나온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왼쪽 적외선 센서는 불이 2개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 적외선 센서는 불이 하나만 들어오게 된 상태랍니다. 그때는 재빨리 우회전을 통해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짝 삐뚤려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살짝 움직임을 더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흐름을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조건 블럭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의 조건 블럭이 완성이 되게 되었답니다. 하나하나씩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핀 번호를 보면
핀은 하나는 5번 핀에 꼽혀 있고 5번 핀에 꼽혀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의 DO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8번 핀에 꼽혀 있어요. 8번 핀에 꼽혀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D8, D0 신호가 8번 핀에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P5와 P8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자, 이제 잘 모르겠으면 왼쪽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보아주세요. 만약에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참이면 아니면 그리고 핀번호에 P5와 핀번호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P8번 신호 값을 서로 비교해서 두 개가 모두 다 논리 두 개가 모두 다 P5가 라인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 전진을 하게 할 건데 두 개 다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면 불이 한 개만 켜진다고 했었죠. 여기 검은색이면 불이 다 켜지고 불이 다 켜져야 되네요. 그러면 1이고 흰색이면 검은색이면 불이 하나만 켜져야 돼요. 불이 하나만 켜지고 여기 약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은색이면 불이 한 개만 켜지고 그리고 흰색이면 불이 두 개 다 켜지게 된답니다. 이따가 그 부분을 수정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살짝 달라지는데 만약 불이 두 개가 켜지면 1이라는 신호가 된답니다. 1이었을 때 신호가 1이었을 때 그리고 P8 신호가 살짝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까만색 라인이 있을 때 1이라는 신호를 갖는 것인지 0이라는 신호를 갖는 것인지 그것은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 이 코딩에서는 두 개의 신호가 모두 다 까만색이 들어있을 때 1번 1이라는 디지털 신호값을 갖기 때문에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다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이려면 그리고 블럭을 써서 연결시켜야 된답니다. 얘도 참이고 그리고 얘도 참이었을 때 이 블럭은요. 두 개가 모두 다 참이어야만 작동이 되는 블럭이랍니다. 그리고 블럭은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더하기 하나 더 누르고요. 여기에서 같은 것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두 개가 모두 0이라면 두 개 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예요. 라인 아웃된 상태예요. 하얀색에 닿아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함수에서는 정지를 해야 되고요. 두 개가 라인 인 되었다. 까만색에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전진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한 1초 정도만 반복하겠습니다. 1초 정도만 반복을 했더라도 이 라인에 계속 위치해 있으면 계속 1초 정도 전진 코드가 전진이라는 코드 신호가 가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무한 반복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만 나왔습니다. 한 개는 왼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을 때, 하나는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을 때. 자, 이것을 복사해 놓고 여기서 더하기 누르면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아니면 블럭은 마이너스로 지울 수 있어요. 하나는 왼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을 때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겠죠. 우회전.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을 때 그때는 좌회전을 해야 된답니다. 좌회전. 그리고 일시 중지. 여기도 일시 중지. 이렇게 해놓고 디지털 입력값을 바꿔봅시다. 아까 까만색의 라인 안에 들어있을 때 P5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 우회전을 해야 됐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이 하얀색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1일 거예요. 라인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 될 때는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상태니까 P5는 라인 안에 있을 거고 P5는 라인 밖에 있을 거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요. 왼쪽이 하얀색이 가깝고 오른쪽이 가운데에 있고 또 하나는 검은 라인에 있고 오른쪽 것이 검은 라인 밖에 있을 때 그땐 좌회전하고 또 반대 상황이었을 땐 우회전을 하도록. 그래서 코딩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이렇게 0신호 P5와 P8이 좌회전 우회전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하냐면 항상 1초 정도 해요. 그런데 1초 정도의 시간 동안 회전을 하다 보면 또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코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하는지 그 반복에 대한 실행 블럭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실행 블럭을 언제까지 좌회전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행 코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회전, 좌회전 신호를 넣고 일시 중지를 조금 줄여서 하고 그리고 여기 블럭 안에 참 거짓 안에 블럭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언제까지 얘가 우회전하고 정지를 해야 되냐면 정지도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정지. 우회전했다가 바로 정지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우회전을 했다가 이 정지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정지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이게 라인 밖에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라인 밖에 있을 때까지만. 라인 밖에 있을 동안은 이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고 그리고 라인 안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정지해라 라는 코드예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지 아래 일시 중지 100ms 그것을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테스트 해보면서 조금씩 수정하기 바랍니다. 자, 요 두 블럭을 꼭 이해하기 바래요. P5가 왼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이고요. P8이 오른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랍니다. 그것이 P1, 1이었을 때, 디지털 신호값이 1이었을 때는 까만색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0이라면 하얀색 또는 밝은색의 바닥 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1값이 오지 않으면 항상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이 조건값은 P5 왼쪽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선을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약간 삐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회전시켜서
이렇게 우회전시켜서 선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회전 100ms 했고요. 그것을 선이 튀어나와 있는 동안 실행시켰어요. 그리고 잠시 그것이 끝나면 정지시켰죠. 반대로 얘는 P5가 디지털 입력값 1이기 때문에 얘는 까만색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좌측으로 움직여서 라인 안쪽으로 두 개의 센서 모두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것이 튀어나와 있는 동안 계속 실행이 되고 그게 다 실행이 됐다 하면은 정지, 모터를 정지하는 그런 코딩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코딩도 마찬가지로 다 테스트 해보고 완성이 되면 함수 안에 넣어주세요. 함수를 만들기, 여기다가 적외선 라인 트레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라인 트레싱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함수 안에 넣어주고, 이제 함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한 반복 안에서 함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라인 트레싱을 하면서 초음파 센서로, 초음파 함수로 뭔가 물체가 있으면 멈추는 코딩을 알아서 코딩을 조작해서 완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체가 있으면 멈추는 코딩은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체 앞에 물체가 있다. 5cm 앞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정지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라인 트레싱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회전하고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면서, 특히 여기 정지하고 일시 중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이 안에 실행 안쪽에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살짝 수정을 해보고 정확하게 작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함수를 불러서 코딩을 완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LED를 조작하여 명패를 만들거나 신호를 주거나 이좌회전은 이렇게, 우회전은 이렇게, 직진은 이렇게, 정지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혹은 소리를 이용해서 직진을 할 때 말고 정지를 할 때, 일시 정지를 할 때, 그럴 때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등등의 블럭을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자동차를 완성하기 바랍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위험 신호를 주거나 혹은 안전성을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거나 이런 것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워하지 말고 해보다 보면 쉬워진답니다. 자, 역할을 나눠서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딩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